당신이 지금껏 알고 있던 침실 상식은 사실 절반만 맞는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많은 남성은 사랑하는 여성을 만족시키기 위해 사이즈나 힘에 집중하지만 여성의 절정에 도달하는데 실제로 중요한 스위치는 전혀 다른 곳에 숨겨져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뇌과학과 해부학 연구에 따르면 흔히 말하는 삽입 섹스가 여성에게 주는 쾌감은 전체의 30%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나머지 70%의 쾌락은 대부분 남성들이 무심하게 지나치거나 중요하지 않다고 여기는 작은 지점에서 발생합니다. 이는 단순한 기술 문제가 아니라 신경망과 뇌 반응 메커니즘에 기반한 과학적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끝까지 듣는다면 더 이상 막연히 노력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좌표를 알고 움직이는 숙련된 항해사가 될 수 있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들어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제가 정리한 방대한 성의학 지식을 지속적으로 전달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건강하고 만족스러운 성생활을 위해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우선 우리가 바로잡아야 할 오해는 여성의 성적 반응이 남성과 근본적으로 다른 신경 회로를 통해 작동한다는 점입니다. 남성은 시각적 자극과 접촉이 시작되는 순간 즉시 흥분하고 직선적인 곡선을 그리며 빠르게 정점에 도달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반면 여성의 몸은 정교하게 조율된 악기와 같아서 단순히 스위치를 켠다고 바로 쾌락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악기가 연주될 준비가 되도록 예열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며 이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신경이 집중된 감각점들입니다. 해부학적으로 보면 여성의 골반 내에는 수만 개의 신경이 얽혀 있으며 그중 쾌감을 뇌로 전달하는 고속도로 역할을 하는 곳이 따로 존재합니다. 많은 남성이 사이즈에 집착하는 이유는 질 내부를 채워야 만족할 것이라는 막연한 믿음 때문인데 실제로 질 내부에는 압력과 통각을 느끼는 신경은 있지만 섬세한 쾌감을 느끼는 신경 밀도는 입구를 제외하면 안쪽으로 갈수록 낮아집니다. 즉, 깊숙이 찌르는 행위는 심리적 충만감을 줄 수 있지만 생리적 쾌락의 핵심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진짜 핵심은 어디일까요? 바로 흔히 C스폿이라고 불리는 음하입니다. 이곳은 남성의 귀두와 발생학적으로 동일한 기원을 가지며 오로지 쾌감만을 위해 존재하는 인체 유일의 기관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 음해 분포한 신경 말단이 8만 개에 달한다는 점입니다. 이는 남성 귀두보다 2배 이상 많고 손끝보다도 수십 배 더 민감한 감각 수용체가 모여 있는 작은 지점입니다. 따라서 관계의 시작 단계, 즉 전위 단계에서 이 C스폿을 어떻게 자극하느냐가 밤의 성패를 좌우하는 결정적 열쇠가 됩니다. 그러나 대부분 남성은 이를 머리로는 알면서도 실제로는 너무 성급하거나 거칠게 다루는 실수를 범합니다. 마치 섬세한 터치 스크린을 망치로 두드리는 것과 같은 오류입니다. C스폿은 겉으로는 콩알만 하지만 피부 아래로 다리 모양처럼 길게 뻗어 골반 깊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극할 때 가장 중요한 원칙은 주파수 변화와 압력 조절입니다. 처음부터 강한 자극을 주면 신경이 방어 모드를 작동시켜 오히려 감각이 무뎌지거나 통증으로 인식될 수 있습니다. 신경과학에서 말하는 적응 현상과 유사합니다. 뜨거운 물에 오래 있으면 처음엔 뜨겁지만 시간이 지나면 감각이 둔해지는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현명한 파트너는 아주 낮은 진동수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아주 느리고 부드러운 리듬으로 마치 깃털이 스치는 듯한 가벼운 터치로 시작해야 하며 압력은 눈꺼풀을 살짝 누르는 정도의 미세한 힘이면 충분합니다. 여성의 뇌는 이런 미세 자극에 집중하며 잠들어 있던 쾌락의 스위치가 켜지게 됩니다. 이 단계에서 남성들이 흔히 하는 실수는 자신의 흥분을 주체하지 못하고 속도를 급격히 높이는 것입니다. 여성의 감각 시스템이 예열되기도 전에 고속으로 진행하면 쾌락 대신 불편함과 조급함만 남아 마음의 문을 닫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일체 1회 또는 2회 리듬을 유지하며 상대의 호흡이 빨라지고 몸이 반응할 때까지 충분한 시간을 들여 자극해야 합니다. 이 과정은 단순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이 하나의 리듬을 만들어가는 단계임을 인지해야 합니다. 반응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아주 조금씩 속도를 올리되 1초에 3회 정도의 속도를 유지하며 압력은 여전히 부드럽게 조절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는 잔잔한 파도가 점차 거센 파도로 변하는 자연의 흐름과도 비슷합니다. C스폿이 충분히 자극되어야 여성은 질, 내부 윤활액을 분비하고 질 입구 근육을 이완하며 삽입을 받아들일 준비를 마칩니다.
준비 과정을 생략하고 바로 삽입을 시도하는 것은 준비 운동 없이 마라톤을 뛰는 것과 같습니다. 자극의 종류를 다양화하는 것도 중요한 전략입니다. 단순히 위아래 문지르기보다 원을 그리거나 톡톡 두드리는 등 예측할 수 없는 패턴을 섞어주면 뇌가 새로운 자극으로 인식하며 도파민 분비를 촉진합니다. 특히 C스폿 주변 포피 조직은 민감하면서도 보호가 필요한 부위이므로 직접적인 마찰보다 주변부를 넓게 감싸 간접적으로 자극하는 방식이 더 깊고 은근한 쾌감을 만들어냅니다. 연구에 따르면 많은 여성이 실제 성관계에서 절정에 도달하지 못하는 이유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C스폿 자극 부족입니다. 이는 우리가 이 작은 버튼의 중요성을 과소평가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며 동시에 이곳만 제대로 공략해도 절반 이상의 성공을 거둘 수 있다는 희망적인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외부 자극 이후 내부는 어떻게 공략해야 할까요? 여기서 등장하는 것이 1950년대 독일 산부인과 의사가 발견하고 명명한 G스폿입니다. 하지만 G스폿에 대한 잘못된 정보가 많아 정확한 위치와 자극법을 모른 채 손가락이나 성기를 무작정 깊숙이 넣는 실수가 자주 발생합니다. G스폿은 질 깊숙한 곳에 있는 비밀 장소가 아니라 오히려 입구에서 가까운 곳에 위치합니다. 손가락 2마디 정도 깊이 약 3.5cm 지점, 질 앞벽, 배꼽 방향에 있는 우들우들한 조직이 바로 그곳입니다. 평소에는 잘 느껴지지 않지만 흥분이 높아지면 스펀지처럼 부풀어 오릅니다. 이 부위는 촉감이 주변 점막과 확연히 달라 호두 껍질이나 오돌토돌 윤기 있는 표면과 비슷합니다. 자극할 때는 손가락을 구부려 가볍게 까딱이는 동작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의학적으로 G스폿은 남성의 전립선과 유사한 조직으로 지속적인 자극 시 스킨샘에서 액체를 분비합니다. 이것이 바로 여성 사정 현상의 실체이며 많은 사람이 이를 소변으로 오해하고 참다가 절정의 순간을 놓치곤 합니다. G스폿이 자극될 때 MRI 영상에서는 통증 억제 영역과 쾌락 담당 영역이 동시에 활성화되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즉, G스폿 자극은 단순한 쾌감뿐 아니라 강력한 진통 효과와 황홀감을 함께 제공합니다. 중국 고대 방중에서는 이미 2000년 전 이를 꿰뚫어 보고 구심 또는 팔심 비기를 전해왔습니다. 이는 9번은 얕게, 1번은 깊게 자극하라는 의미로 현대 성의학 관점에서도 매우 탁월한 리듬 조절법입니다. G스폿은 입구에서 불과 3-5cm 내외에 위치하므로 깊이 들어가지 않아도 반복적인 얕은 자극만으로도 충분히 쾌감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많은 남성이 범하는 실수 중 하나는 무조건 깊게, 무조건 빠르게 자극해야 한다고 믿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맛있는 음식을 충분히 음미할 시간 없이 억지로 삼키는 것과 같아 오히려 만족을 방해합니다. 오히려 얕은 곳에 위치한 G스폿을 집중적으로 자극하고 삽입 후 해당 부위를 지그시 누르거나 긁듯이 자극하는 것이 훨씬 강력한 쾌감을 전달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여성의 가장 민감한 G스폿이 입구 쪽에 몰려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남성 성기 길이가 성적 만족도의 절대적 기준이 될 수 없음을 시사합니다. 실제로 한국 남성 평균 발기 길이는 약 12cm 정도로 알려져 있지만 G스폿만 정확히 자극해도 충분한 만족을 제공합니다. 충분한 길이는 이미 만족스러우며 지나치게 긴 경우 자궁 경부를 자극해 통증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길이에 대한 강박에서 벗어나 자신감을 가져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길이보다 굵기, 단단함, 그리고 테크닉입니다. G스폿은 질 앞쪽에 위치하기 때문에 정상위보다는 여성 상위나 후배위 자세가 해당 부위를 압박하기에 구조적으로 더 유리합니다. 특히 여성 상위 자세에서는 여성이 스스로 각도와 깊이를 조절할 수 있어 쾌감을 극대화하기 좋습니다. 남성은 단순히 누워 골반을 지지해주는 것만으로도 파트너가 최고의 순간을 경험하도록 도울 수 있는 효율적인 자세입니다. 그렇다면 질의 가장 깊은 곳은 쓸모없는가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흔히 B스포트라고 부르는 자궁 경부 주변 깊은 공간은 직접적인 신경 자극보다는 묵직한 압력과 심리적 충만감을 주는 보조 성감대입니다. 전체 성감의 약 10%를 담당하며 격렬한 신경 자극보다는 상대가 깊숙이 들어와 있다는 정서적 안정감과 골반 전체에 울리는 둔탁한 쾌감을 전달합니다.
주로 절정 직전에 자극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해부학적으로 질은 평상시 앞뒤 벽이 붙어 있는 납작한 튜브 형태지만 흥분이 높아지면 자궁이 올라가면서 질 길이가 늘어나고 안쪽 공간이 풍선처럼 부풀어 오르는 텐팅 효과가 발생합니다. 이때 피스포트 자극은 통증 없이 쾌감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충분한 전이 없이 깊숙이 삽입하는 것은 아직 늘어나지 않은 질벽과 자궁 경부를 강타해 극심한 고통을 주며 성관계를 고통으로 기억하게 만드는 최악의 실수가 됩니다. 반드시 C스폿과 G스폿을 거쳐 충분히 예열한 후 접근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여성의 몸은 바깥에서 안쪽으로 갈수록 감각 예민도는 낮아지지만 쾌감의 종류가 달라집니다. 가장 바깥쪽 C스폿이 전체 쾌감의 70%를 담당하며 강렬하고 날카로운 자극을 제공합니다. G스폿이 20%를 담당하며 묵직하고 퍼지는 쾌감을 주고 마지막 깊은 P스폿가 나머지 10%를 담당하며 심리적 안정감과 결합감을 제공합니다. 현명한 남성은 이 순서를 무시하지 않고 바깥에서부터 차근차근 문을 열고 들어가는 매너를 갖추어야 합니다. 흥미로운 생리학적 사실은 여성의 절정 순간 뇌에서 도파민과 옥시토신이 폭포처럼 분비되어 이성적 판단을 마비시키고 감각에만 몰입하게 만든다는 점입니다. 이 호르몬 폭발을 효과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단일 자극보다 복합 자극이 훨씬 강력합니다. 즉 삽입을 통해 G스폿을 자극하면서 손이나 도구로 C스폿을 함께 자극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를 전문 용어로 협극이라고 하며 두 성감대에서 동시에 보내오는 신호가 척수를 통해 뇌로 전달될 때 단순한 덧셈이 아니라 곱셈 효과를 내어 폭발적인 절정을 유도합니다. 통계에 따르면 대부분 여성은 삽입만으로는 오르가슴에 도달하기 어렵습니다. 약 70% 이상의 여성이 클리토리스, 즉 C스폿의 직접적인 자극 없이는 절정을 경험하지 못한다고 응답했습니다. 이는 남성의 기술 부족이 아니라 여성 신체 구조의 특성 때문입니다. 따라서 삽입 후에도 손을 쉬지 않고 여성의 가장 예민한 부위를 부드럽게 자극하거나 치골 부위로 압박을 가하는 노력을 지속해야 합니다. 또한 리듬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성의 흥분 그래프는 계단식으로 상승하기 때문에 중간에 자극이 멈추거나 리듬이 깨지면 쌓아 올린 흥분도가 순식간에 떨어집니다. 이는 마치 등산 중 정상 직전에 잠시 쉬었다가 다시 올라갈 때 다리가 풀리는 것과 비슷합니다. 한 번 무너지면 처음부터 다시 쌓는데 배 이상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와 더불어 주목할 생리학적 현상은 혈류와 근긴장 반응입니다. 흥분하면 골반 주변으로 평소보다 많은 혈액이 몰리며 성기 주변 조직이 팽팽하게 부풀어 오릅니다. 질입구 1,1스미도 지점은 혈액으로 인해 좁아지고 단단해지며 의학적으로 이를 오르가슴 플랫폼이라 합니다. 이 현상은 남녀가 최고의 밀착감을 느끼게 해주는 핵심 요소입니다. 많은 남성이 자신의 성기 크기를 걱정하지만 실제로 길이나 크기가 성적 만족도의 절대적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여성이 충분히 흥분해 오르가슴 플랫폼이 형성되면 질 입구는 어떤 크기의 물체라도 꽉 잡아줄 만큼 수축합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물리적 크기가 아니라 얼마나 여성을 흥분시키는가입니다. 이 플랫폼이 형성되는 시점을 고기라고 부르며 이 단계에서 남성이 해야 할 핵심은 단조로운 피스톤 운동이 아니라 골반을 적절히 자극하며 다양한 각도와 압력, 회전 운동으로 긴장감을 최고조로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여기서 시야를 더 깊은 곳으로 옮기면 G스폿보다 더 깊은 위치에 있는 또 하나의 보물, A스폿을 소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직 많은 사람에게 생소한 A스폿은 1990년대 말레이시아 과학자 추아치 박사가 발견했습니다. G스폿에서 자궁 경부 쪽으로 약 3-4cm 더 들어간 질 안쪽 천장, 전질원계 부위에 위치하며 G스폿과는 또 다른 차원의 쾌감을 제공합니다. B스폿이 거친 윤기 형태라면 A스폿은 매끄럽고 부드러운 조직입니다. 이곳을 자극하면 질 분비물이 급격히 증가하며 질 건조로 고통받는 여성에게 쾌락과 치유를 동시에 제공합니다. A스폿 자극은 G스폿보다 절정까지 시간이 조금 더 걸리지만 일단 반응이 시작되면 깊고 묵직하며 여러 번의 절정을 가능하게 하는 트리거 역할을 합니다. 숙련된 커플이라면 반드시 탐구할 가치가 있는 영역입니다.
A스폿을 공략할 때는 일반적인 체위보다 여성이 무릎을 꿇고 엎드린 고양이 자세나 깊은 후배 위가 해부학적으로 유리합니다. 이 자세는 자궁을 아래로 내려 질 깊이를 조절해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모든 물리적 자극점을 숙지했다 해도 여성의 뇌 속 심리적 브레이크를 해제하지 못하면 화려한 테크닉도 무용지물이 됩니다. 여성의 편도체는 공포와 불안을 감지하는 센터로 성관계 중 사소한 불안이나 불쾌감을 느끼면 즉각적으로 성적 흥분 회로를 차단합니다. 예를 들어 문이 잠기지 않았다거나 조명이 밝거나 파트너의 말투에서 배려심이 느껴지지 않는 것만으로도 코르티솔이 분비되어 성적 흥분을 억제합니다. 따라서 여성의 절정을 위해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할 조건은 완벽한 심리적 안정감입니다. 즉, 이 사람 앞에서 완전히 무장해제되어도 안전하다는 확신을 주는 것이 뇌과학적으로 입증된 전첸 단계입니다. 실제로 오르가슴 순간 여성의 뇌를 촬영하면 전두엽의 이성적 판단과 자기 검열 기능이 일시적으로 정지하고 감각과 감정을 처리하는 변형애가 폭발적으로 활성화됩니다. 이는 오로지 본능에 항복할 때 쾌락을 경험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남성들이 흔히 듣는 힘을 빼라, 긴장을 풀어라는 말도 심리적 신뢰가 없는 상태에서는 몸의 긴장을 푸는 것이 생존 본능을 거스르는 일이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오직 파트너의 배려와 사랑의 확신만이 긴장을 녹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관계는 단순한 성기 결합이 아니라 뇌와 뇌의 대화이자 신경계와 신경계의 공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테크닉이 30점이라도 정서적 교감이 100점이면 오르가슴이 가능하지만 테크닉이 100점이어도 정서적 교감이 없다면 고통만 남습니다. 오르가슴의 과학적 실체를 보면 많은 여성이 자신이 오르가슴을 느꼈는지 혼란스러워하는 이유는 미디어에서 절정의 형태를 비명이나 격렬한 몸의 움직임으로만 묘사하기 때문입니다. 의학적으로 오르가슴은 골반 주변 근육이 0.888초 간격으로 3.1호에 규칙적으로 수축하는 현상을 말하며 이때 뇌에서는 엔도르핀과 옥시토신이 분비되어 강력한 행복감과 이완을 경험합니다. 강도의 표현은 개인과 그날 컨디션에 따라 다릅니다. 때로는 화산 폭발처럼 격렬하게 나타나고 때로는 잔잔한 파도처럼 부드럽게 느껴집니다. 따라서 정형화된 반응에 집착할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프로이트가 주장했던 질 오르가슴이 클리토리스 오르가슴보다 성숙하고 우월하다는 이분법적 관점은 더 이상 근거가 없습니다. 여성이 충분히 흥분하여 오르가슴 플랫폼이 형성되면 질 입구는 어떤 크기의 물체라도 꽉 잡아줄 만큼 수축합니다. 따라서 물리적 크기보다 여성을 얼마나 흥분시키는지가 관건입니다. 이 플랫폼 단계에서 남성이 해야 할 핵심은 단조로운 피스톤 운동이 아니라 골반을 적절히 자극하며 다양한 각도와 압력, 회전 운동으로 긴장감을 최고조로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또한 G스폿보다 더 깊은 곳에는 A스폿이라는 미지의 영역이 있습니다. 1990년대 말레이시아 과학자 추아치 박사가 발견한 이 부위는 G스폿에서 자궁 경부 쪽으로 약 3-4cm 더 들어간 질 안쪽 천장, 전질원계에 위치합니다. A스폿은 매끄럽고 부드러운 조직으로 자극 시 질 분비물이 급격히 증가해 질 건조로 고통받는 여성에게 쾌락과 치유를 동시에 제공합니다. G스폿보다 오르가슴까지 시간이 조금 더 걸리지만 한 번 반응하면 깊고 묵직하며 여러 번의 절정을 가능하게 하는 트리거 역할을 합니다. 효과적인 체위는 여성이 무릎을 꿇고 엎드린 고양이 자세나 깊은 후배 위로 자궁이 아래로 내려와 질 깊이를 조절해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물리적 자극을 모두 이해했다 하더라도 여성의 뇌 속 심리적 브레이크를 해제하지 못하면 아무리 화려한 테크닉도 무용지물입니다. 여성의 편도체는 공포와 불안을 감지하는 센터로 사소한 불안이나 불쾌감이 느껴지면 즉시 성적 흥분 회로를 차단합니다. 문이 잠기지 않았거나 조명이 밝고 말투에서 배려가 느껴지지 않는 것만으로도 코르티솔이 분비되어 성적 흥분을 억제합니다. 따라서 여성의 절정을 위해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완벽한 심리적 안정감입니다. 즉, 이 사람 앞에서 무장 해제되어도 안전하다는 확신을 심어주는 것이 필수입니다. 실제로 오르가슴 순간 여성의 뇌를 촬영하면 전두엽의 이성적 판단과 자기 검열 기능이 일시적으로 정지하고 감각과 감정을 처리하는 변형애가 폭발적으로 활성화됩니다. 이는 본능에 완전히 항복해야만 쾌락을 얻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남성들이 흔히 듣는 힘을 빼라, 긴장을 풀어라는 말도 신뢰가 없으면 생존 본능 때문에 긴장을 푸는 것이 불가능하며 오직 파트너의 배려와 사랑의 확신만이 긴장을 녹일 수 있습니다. 성관계는 단순한 성기 결합이 아니라 뇌와 뇌의 대화이며 신경계와 신경계의 공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테크닉이 30점이어도 정서적 교감이 100점이면 오르가슴이 가능하지만 테크닉이 100점이어도 정서적 교감이 없으면 고통만 남습니다. 오르가슴은 미디어처럼 반드시 비명을 지르거나 격렬한 움직임만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의학적으로는 골반 주변 근육이 0.88초 간격으로 3, 4일 5회 규칙적으로 수축하며 이때 엔도르핀과 옥시토신이 분비되어 강력한 행복감과 이완을 제공합니다. 강도의 표현은 개인과 그날 컨디션에 따라 다르며 화산 폭발처럼 격렬할 수도 잔잔한 파도처럼 부드럽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정형화된 반응에 집착할 필요는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변화하는 여성의 몸과 성생활의 지혜도 중요합니다. 폐경으로 질벽이 얇아지고 분비가 줄어드는 것은 자연스러운 변화지만 이를 핑계로 성생활을 포기하는 것은 몸의 치유와 회춘 능력을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오히려 규칙적인 성생활은 혈류를 유지하고 질 조직 탄력성을 지켜주는 강력한 항산화제 역할을 합니다. 에스트로겐 수치가 떨어져도 윤활제, 호르몬 요법, 그리고 파트너의 배려 있는 전이가 최고의 천연 치료제가 될 수 있습니다. 폐경 이후 여성은 임신 부담에서 벗어나 심리적으로 더 자유롭고 대담하게 성을 즐길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습니다. 젊은 시절 섹스가 육체적 자극 중심이었다면 중년 이후에는 대화라는 윤활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침실에서 서로의 기분, 원하는 것 또는 불편한 부분을 실시간으로 교환하는 피드백 루프를 형성하면 상대방은 자신이 존중받고 있다는 신호를 받으며 만족감과 친밀감이 크게 높아집니다. 여성은 심리적 만족감을 경험하면 육체적 쾌감이 더욱 증폭됩니다. 특히 여성의 뇌는 청각 자극에 매우 민감하여 사랑한다는 속삭임, 신음, 구체적인 칭찬이 귀를 통해 측두엽을 자극할 때 기계적 진동보다 훨씬 강력한 흥분 신호로 전환되어 온몸으로 퍼져나갑니다. 이제 긴 이야기를 정리하며 핵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성의 몸은 버튼을 누르면 작동하는 기계가 아니라 연주자의 손길, 호흡, 감정에 따라 천차만별의 소리를 내는 섬세하고 복잡한 악기와 같습니다. C스포트라는 현을 튕기고 G스포트라는 건반을 누르며 심리적 안정감이라는 튜닝을 완벽히 맞췄을 때 비로소 오르가슴이라는 아름다운 곡이 울려 퍼질 수 있습니다. 이 연주의 주체는 남성 혼자가 아니라 두 사람이 함께 만들어 가야 합니다. 남성은 상대를 만족시켜야 한다는 과도한 수행 불안에서 벗어나 단순히 사랑하는 사람과 몸을 맞대고 즐거운 놀이로 접근할 때 발기부전이나 조루 같은 기능적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소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여성 또한 수동적으로 기다리기보다는 내 몸의 주인은 나 자신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자신의 성감대를 개발하며 파트너에게 친절히 안내할 때 닫혀있던 쾌락의 문이 활짝 열립니다. 결국 최고의 테크닉은 상대방에 대한 깊은 배려와 관심이며 최고의 정력제는 상대를 사랑스럽게 바라보는 눈빛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다룬 해부학적 지식이 여러분의 침실을 더 따뜻하고 풍요롭게 만드는 작은 불씨가 되기를 바랍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성생활은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부끄러움은 잠시 접어두고 오늘 밤 서로에게 솔직한 대화를 시도해보세요. 과도하게 긴 성기 길이는 자궁 경부를 직접적으로 자극해 쾌감보다는 하복부 통증이나 구토감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남성은 길이에 대한 강박에서 벗어나 자신감을 가져도 좋습니다. 여성 만족도를 결정하는 핵심 요인은 길이가 아니라 굵기, 단단함, 그리고 그 도구를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 즉 테크닉과 정성입니다. 특히 G스포트는 질 앞쪽 벽, 즉 배꼽 쪽에 위치하므로 일반적인 정상위보다 여성이 위에 올라가는 여성 상위 자세나 뒤에서 진입하는 후배 위가 구조적으로 훨씬 유리합니다. 여성 상위 자세에서는 여성이 스스로 골반 각도와 깊이를 조절할 수 있어 자신의 G스포트에 정확히 맞는 자극점을 찾기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이때 남성은 단순히 누워있는 것이 아니라 골반을 양손으로 단단히 잡아 지지함으로써 파트너가 최고의 순간을 경험하도록 도와야 합니다.
이것이 서로의 몸을 배려하며 호흡을 맞추는 과정입니다. 그렇다면 질의 가장 깊은 곳, 남성들이 도달하고 싶어 하는 그곳은 쓸모없는 공간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흔히 피스포트라고 부르는 자궁경부 주변 깊은 공간은 날카롭고 짜릿한 신경 자극보다는 묵직한 압박감과 심리적 충만감을 주는 곳으로 전체 성감의 약 10%를 담당하는 보조 성감대입니다. 이곳은 격렬한 신경의 스파크보다는 사랑하는 상대가 내 몸 가장 깊은 곳까지 들어와 하나가 되었다는 정서적 안정감과 골반 전체가 울리는 둔탁하지만 깊은 여운을 남기는 쾌감을 담당합니다. 따라서 관계 초반보다는 흥분이 무르익어 절정에 가까워질 때 자극하는 것이 적합합니다. 해부학적으로 여성의 질은 평상시 앞뒤벽이 붙은 납작한 튜브 형태지만 성적 흥분이 고조되면 자궁이 위로 올라가 질 길이가 늘어나며 가장 안쪽 공간이 풍선처럼 부풀어 오르는 텐팅 효과가 발생합니다. 이때 비로소 깊은 자극이 통증 없이 쾌감으로 받아들여집니다. 반대로 이러한 준비 없이 무조건 깊숙이 찌르면 늘어나지 않은 질벽과 딱딱한 자궁 경부를 강타해 여성에게 극심한 고통을 줍니다. 이는 성관계를 즐거움이 아닌 고문이나 의무 방어전으로 기억하게 만드는 최악의 실수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바깥쪽 C스포트와 중간 G스포트를 거쳐 충분히 예열된 후 가장 깊은 곳을 자극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여성의 몸은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들어갈수록 감각 예민도는 줄지만 쾌감의 종류와 깊이는 달라집니다. C스포트가 전체 쾌락의 70%를 담당하며 강렬하고 날카로운 스파크를 제공하고 G스포트가 20%의 묵직하고 퍼지는 쾌락을 가장 깊은 P스포트가 나머지 10%로 심리적 안정감과 결합감을 담당합니다. 현명한 남성은 이 순서를 무시하지 않고 바깥에서부터 차근차근 접근하는 매너를 갖출 것입니다. 안정감과 결합감을 담당하는 P스포트까지 고려하면 현명한 남성은 이 자연스러운 순서를 무시하지 않고 거꾸로 가지 않습니다. 마치 남의 집에 들어갈 때 대문을 열고 현관을 지나 거실로 들어가는 것이 예의인 것처럼 여성의 몸을 탐구할 때도 바깥에서부터 차근차근 접근하는 매너가 필요합니다. 흥미로운 생리학적 사실 하나를 덧붙이자면 우리가 흔히 오르가슴이라고 부르는 절정의 순간 여성의 뇌에서는 도파민과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이 폭포수처럼 분출되어 이성적 판단을 마비시키고 오직 감각에 몰입하게 만듭니다. 이러한 강력한 호르몬 칵테일이 제대로 발휘되려면 단일 부위 자극보다 복합적인 자극이 훨씬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즉, 삽입을 통해 질 내부의 G스포트를 자극하면서 동시에 손이나 도구로 외부 C스포트를 함께 애모하는 것이 비결입니다. 이를 전문 용어로 협극초 스티뮬레이션이라고 부릅니다. 두 부위에서 동시에 전달되는 쾌락 신호가 척수를 타고 뇌로 올라가면 뇌는 이를 단순한 덧셈이 아닌 곱셈 효과로 받아들여 평소 경험하지 못한 폭발적 절정감을 만들어냅니다. 실제 통계에 따르면 약 70% 이상의 여성이 삽입만으로는 오르가슴에 도달하기 어렵고 클리토리스, C스포트의 직접적인 자극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응답했습니다. 이는 남성의 테크닉 부족이 아니라 여성 신체 구조가 원래 그렇게 설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삽입만 한다고 손을 쉬어서는 안 됩니다. 게임이 시작된 후에도 여성의 가장 민감한 부위를 손가락으로 부드럽게 자극하거나 골반을 밀착시켜 치골 부위로 압박을 가하는 노력을 계속해야 합니다. 그리고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리듬의 연속성입니다. 남성의 흥분 그래프는 로켓처럼 한 번에 치솟지만 여성의 흥분 그래프는 계단을 오르듯 단계적으로 상승합니다. 열심히 흥분도를 7, 8층까지 올려놓았는데 남성이 잠시 멈추거나 리듬을 깨면 여성의 흥분도는 순식간에 1층으로 곤두박질치게 됩니다. 마치 등산 도중 거의 정상에 도달했는데 잠시 쉬자고 주저앉으면 다시 오르기가 힘든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성적 쾌감은 축적되는 성질이 있어 한번 무너지면 처음부터 다시 쌓는데 평소보다 배 이상의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힘들더라도 일정한 리듬을 유지하며 끝까지 함께 가는 지구력이 요구됩니다. 리듬의 연속성과 함께 주목해야 할 또 하나의 생리학적 현상은 혈류와 근육 긴장입니다. 여성이 성적으로 흥분하면 골반 주변으로 평소보다 많은 혈액이 몰리며 성기 주변 조직이 팽팽하게 부풀어 오릅니다. 이때 질입구 쪽 약 1cm 지점은 혈액으로 가득 차 튜브에 바람을 넣은 것처럼 좁아지고 단단해집니다.
의학계에서는 이를 오르가슴 플랫폼이라고 부르며 남성과 여성이 최고의 밀착감을 느끼게 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많은 남성이 내 것이 작으면 공간이 남지 않을까 걱정하지만 여성이 충분히 흥분해 오르가슴 플랫폼이 형성되면 질 입구는 어떤 크기의 물체라도 강력하게 잡아줄 만큼 수축합니다. 즉, 물리적 크기보다 중요한 것은 여성을 얼마나 흥분시켜 플랫폼을 만들어내느냐입니다. 이 시기를 성적 주기에서 고원기라고 부르며 이 단계에서 남성이 해야 할 역할은 단순한 피스톤 운동이 아니라 좁아진 질 입구를 느끼며 골반 주변 근육을 자극하는 다양한 각도의 압박과 회전 운동으로 긴장감을 최고조로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여기서 시야를 더 깊은 곳으로 옮기면 앞서 언급한 G스포트보다 더 깊숙한 A스포트라는 미지의 영역이 있습니다. 아마 많은 분에게 생소한 용어일 것입니다. 1990년대 말레이시아 과학자 추아치안 박사가 발견한 이 지점은 G스포트에서 자궁 경부 쪽으로 3-4cm 더 깊이 들어간 질의 안쪽 천장, 전질원계에 위치합니다. G스포트가 거칠고 울퉁불퉁한 조직이라면 A스포트는 매끄럽고 부드러운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곳을 자극하면 즉각적인 반응으로 마치 수도꼭지를 튼 것처럼 질 분비물이 급격히 증가합니다. 특히 폐경 이후나 호르몬 불균형으로 질 건조증을 겪는 중년 여성에게 이곳은 쾌락과 치유를 동시에 제공하는 명당이라 할 수 있습니다. A스포트 자극의 특징은 G스포트보다 오르가슴에 도달하는 데 시간이 다소 걸릴 수 있지만 일단 반응이 시작되면 그 강도는 훨씬 깊고 묵직합니다. 무엇보다 이곳은 한 번의 절정으로 끝나지 않고 여러 번의 연속적 절정, 즉 다중 오르가슴을 유발할 수 있는 트리거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고수의 영역에 도전하는 커플이라면 반드시 탐구해야 할 부위입니다. 이곳을 효과적으로 공략하려면 일반적인 체위보다는 여성이 무릎을 꿇고 상체를 바닥에 완전히 밀착시키는 고양이 자세나 깊은 후배위 자세가 해부학적으로 가장 유리합니다. 이러한 자세는 중력에 의해 자궁이 살짝 내려와 질의 깊이가 조절되며 남성의 성기가 A스포트에 닿기 좋은 최적 각도를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물리적 자극점을 완벽히 이해했다 하더라도 여성의 뇌 속 심리적 브레이크를 해제하지 못하면 그 어떤 화려한 테크닉도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성의학이 우리에게 던지는 가장 냉철한 조언이자 경고입니다. 여성의 뇌에는 편도체라는 영역이 있습니다. 공포, 불안, 스트레스를 감지하는 센터로 여성은 남성보다 이 편도체가 훨씬 예민하게 작동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성관계 중 아주 사소한 불안이나 불쾌감이 감지되면 편도체가 즉시 비상 신호를 보내 성적 흥분 회로를 차단합니다. 예를 들어 방문이 잠기지 않아 누군가 들어올까 걱정되거나 조명이 너무 밝아 몸의 결점이 드러날까 걱정되는 상황, 혹은 상대방의 말투에서 배려심 부족을 느끼는 작은 신호등이 해당됩니다. 남성에게는 사소한 일일지 몰라도 여성의 뇌는 이를 생존 위협으로 인식하고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을 분비하며 성적 흥분을 즉시 억제합니다. 따라서 여성이 절정에 도달하기 위해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할 조건은 고도의 테크닉이 아니라 완벽한 심리적 안정감입니다. 즉, 이 사람 앞에서 완전히 무장 해제되어도 다치지 않는다. 나를 보호하고 아껴준다. 라는 확신을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뇌과학적으로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전희라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오르가슴을 느낄 때 여성의 뇌를 기능적 자기 공명 영상 fMRI로 보면 이성적 판단과 자기 검열을 담당하는 전두엽은 일시적으로 정지하고 감각과 감정을 처리하는 변연계가 폭발적으로 활성화됩니다. 이는 곧 이성의 끈을 놓고 본능에 항복해야만 진정한 쾌락을 얻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남성들이 침실에서 흔히 하는 힘 좀 빼라, 왜 이렇게 긴장하냐 라는 말은 심리적 신뢰가 없는 상태에서는 거의 효과가 없습니다. 여성은 본능적으로 몸을 긴장시키고 보호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오직 파트너의 따뜻한 배려와 사랑의 확신만이 그 얼어붙은 긴장을 녹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섹스는 단순한 성기의 결합이 아니라 뇌와 뇌의 대화, 신경계와 신경계의 공명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즉, 테크닉이 30점이라도 정서적 교감이 100점이면 오르가슴이 가능하지만 테크닉이 100점이라도 정서적 교감이 0점이면 남는 것은 고통과 허무함뿐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오해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많은 여성이 자신이 오르가슴을 느꼈는지 헷갈려 하는 이유는 미디어에서 묘사하는 것처럼 비명을 지르거나 몸을 격렬히 흔드는 것만이 절정이라고 오해하기 때문입니다. 의학적으로 정의하는 오르가슴은 골반 주변 근육, 특히 질과 회음부 근육이 0.888초 간격으로 3마이치호에 규칙적으로 수축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때 뇌에서는 엔도르핀과 옥시토신이 분비되어 마치 마약을 투여한 것과 같은 깊은 행복감과 이완감을 경험합니다. 강도와 표현 방식은 사람과 상황에 따라 천차만별입니다. 어떤 때는 화산처럼 격렬하게, 어떤 때는 잔잔한 파도처럼 부드럽게 찾아옵니다. 따라서 미디어에서 본 정형화된 반응에 집착하거나 나는 왜 저렇지? 라고 스스로를 의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과거 프로이트가 주장했던 질 오르가슴이 클리토리스 오르가슴보다 더 성숙하고 우월하다는 이분법적 사고는 현대의학에서 이미 폐기된 오래된 이론입니다. 모든 쾌감은 클리토리스에서 시작되며 질 내부 자극과 결합되어 증폭될 뿐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척수를 다쳐 하반신이 마비된 환자들조차 성적 오르가슴을 느끼는 사례가 보고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성기의 신경 경로가 척수뿐 아니라 미주신경이라는 별도의 우회 경로를 통해서도 연결되어 있음을 시사하며 우리 몸의 쾌락 시스템이 얼마나 정교하게 설계되었는지를 보여줍니다. 보고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성기에서 뇌로 전달되는 신경 경로가 척수뿐 아니라 미주신경이라는 별도의 우회로를 통해서도 연결되어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는 우리 몸의 쾌락 시스템이 생존과 번식을 위해 얼마나 정교하고 또 얼마나 치밀하게 2중, 3중 구조로 설계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경이로운 증거라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오르가슴은 도달해야 할 목표 지점이 아니라 두 사람이 함께 만들어가는 과정 그 자체에서 얻어지는 부산물입니다. 여기서 반드시 이해해야 할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남성이 사정을 목표로 전력 질주하는 단거리 스프린터라면 여성은 과정 자체의 감각을 하나하나 음미하며 서서히 절정으로 오르는 장거리 마라톤 선수라는 점입니다. 이 속도 차이가 바로 많은 침실 내 갈등의 근원입니다. 이 속도 차이를 극복하는 가장 효과적인 전략은 정지 시작 테크닉입니다. 남성이 사정 직전 급박한 순간에 잠시 멈추고 호흡을 가다듬으며 쿨다운 시간을 갖는 방법입니다. 이때 단순히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손이나 입을 이용해 여성의 C스포트나 다른 성감대를 지속적으로 자극하거나 부드럽게 사랑을 속삭여 주어야 합니다. 이 짧은 멈춤이 남성에게는 사정지연 효과를 주어 관계 시간을 늘리고 여성에게는 흥분을 유지하거나 오히려 기대감으로 고조시키는 효과를 제공합니다. 즉, 두 사람의 흥분 그래프가 만나는 지점을 인위적으로 만들어내는 고급 기술인 셈입니다. 또한 여성의 몸은 한 번의 절정으로 끝나지 않고 곧바로 다음 자극을 받아들일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 남성은 사정 후 급격히 반응이 떨어지는 현자 타임에 들어가지만 여성에게는 이러한 부름기가 거의 없으며 오히려 절정을 경험한 후 감각이 예민하게 깨어 있어 연속적인 멀티 오르가슴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남성이 한번 사정했다고 생각하고 바로 등을 돌리거나 잠드는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이는 여전히 여운이 남아있는 여성의 몸과 마음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이며 여성의 허탈감과 소외감은 관계 만족도를 급격히 떨어뜨리고 다음번 관계를 피하게 만드는 원인이 됩니다. 진정한 고수는 사정 후 후위 단계를 소홀히 하지 않습니다. 이 시간은 여성이 파트너의 사랑을 확인하고 정서적 충만감을 느끼는 시간이며 다음 잠자리를 기대하게 만드는 투자의 시간입니다. 꼭 안아주고 고생했어 라고 말하며 포옹과 교감을 나누는 이브홀링 분이 때로는 보약보다 귀한 시간입니다. 이제 우리는 성의학 여행의 마지막 종착지를 향하고 있습니다. 바로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변화하는 여성의 몸과 그에 맞춰 진화해야 하는 중년 이후 성생활의 지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특히 폐경이라는 큰 변화를 앞둔 여성은 나는 여자로서 끝난 걸까? 라는 상실감을 느끼기 쉽습니다. 호르몬 변화로 질벽이 얇아지고 윤활 분비가 줄어드는 것은 자연스러운 노화 현상입니다. 하지만 이를 핑계로 섹스리스의 길로 들어서는 것은 우리 몸이 가진 치유와 회춘 능력을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오히려 꾸준한 성생활은 노화를 늦추는 가장 강력하고 안전한 항산화제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에스트로겐 수치가 떨어지면 질 환경이 건조해지고 작은 마찰에도 상처가 나기 쉽습니다. 하지만 현대의학은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윤활제와 국소 호르몬 요법 등 다양한 해결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남편의 정성 어린 전이가 최고의 자연 치료제가 될 수 있습니다. 충분한 전이는 자연 윤활을 만들어내고 위축된 조직을 부드럽게 풀어줍니다. 특히 폐경 이후 여성은 임신 걱정과 육아 부담에서 해방되어 심리적으로 20, 30대보다 훨씬 자유롭고 대담하게 성을 즐길 수 있는 제2의 전성기를 맞이할 잠재력이 있습니다. 의학계의 용불용설에 따르면 사용하지 않으면 퇴화합니다. 이는 근육뿐 아니라 성기관에도 적용되는 원리입니다. 규칙적인 성생활은 골반으로 가는 혈류를 유지하며 질점막 위축을 방지하고 조직 탄력성을 지켜주는 가장 효과적인 운동입니다. 실제로 정기적으로 성관계를 갖는 중년 여성은 그렇지 않은 여성보다 질 내 산성도가 건강하게 유지되고 질염 발생률이 낮으며 에스트로겐 수치도 상대적으로 높게 유지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정기적인 성생활은 질 내부 환경을 건강하게 유지하고 에스트로겐 수치를 상대적으로 높게 유지시켜 피부 노화 지연과 우울증 예방 등 전신적인 안티에이징 효과를 가져옵니다. 따라서 나이가 들었다고 잠자리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서로의 몸을 적극적으로 탐구하고 부드럽게 만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젊은 시절의 속도나 힘이 아니라 깊이와 부드러움이라는 새로운 성의 패러다임입니다. 젊었을 때는 단순한 육체적 마찰만으로도 흥분이 쉽게 일어났을 수 있지만 중년 이후에는 대화라는 윤활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많은 부부가 침실에서의 대화를 부끄러워하거나 분위기를 깨뜨린다고 생각해 침묵 속에서 마치 의무 방어전처럼 성관계를 갖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저명한 성의학자들은 인간의 가장 강력한 성감대가 혀라고 말합니다. 이는 단순히 혀로 하는 애무뿐 아니라 서로의 기분을 묻고 원하는 것을 표현하는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지금 기분이 어때요? 여기를 만지니 좋아요? 지금 조금 아픈가요? 같은 작은 정보들을 실시간으로 주고받는 피드백 루프가 형성될 때 상대방은 이 사람이 내 몸을 소중히 여기고 존중한다는 깊은 심리적 만족감을 느낍니다. 이 심리적 안정감이 육체적 쾌감을 증폭시키는 촉마의 역할을 합니다. 특히 여성은 청각적 자극에 매우 민감합니다. 사랑해. 오늘 정말 아름다워. 당신과 함께라서 행복해. 같은 따뜻한 속삭임이나 파트너의 신음, 구체적인 칭찬이 귀를 통해 들어와 측두엽을 자극할 때 기계적 진동보다 훨씬 강력한 흥분 신호로 변환되어 온몸으로 퍼집니다. 침묵은 금이 아니라 침실에서는 독입니다. 이제 긴 이야기를 정리하겠습니다. 여성의 몸은 버튼 하나만 누르면 작동하는 기계가 아니라 연주자의 손길과 호흡, 감정에 따라 다양한 소리를 내는 아주 섬세한 명품 악기와 같습니다. C스포트라는 건반을 부드럽게 누르고 G스포트를 튕기며 A스포트를 울리며 무엇보다 심리적 안정감이라는 튜닝을 맞춰야만 비로소 오르가슴이라는 아름다운 교향곡이 침실 가득 울려 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연주의 지휘자는 남성 혼자가 아니라 두 사람입니다. 남성분들은 반드시 상대를 만족시켜야 한다라는 과도한 수행 불안에서 벗어나십시오. 그저 사랑하는 사람과 몸을 맞대고 즐기는 성인의 놀이라고 생각할 때 발기부전이나 조루 같은 기능적 문제들이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경우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성분들도 수동적으로 누워 기다리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내 몸의 주인은 나 자신이라는 생각으로 어디를 만지면 좋은지, 어떤 속도를 좋아하는지를 스스로 탐색하고 파트너에게 친절하게 안내할 때 닫혀있던 쾌락의 문이 활짝 열립니다. 여기가 좋아. 조금만 천천히 라고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의 행복을 위한 현명한 길 안내입니다. 결국 최고의 테크닉은 화려한 기술이 아니라 상대방을 향한 깊은 배려와 관심이며 세상에서 가장 효과적인 정력제는 상대를 사랑스럽게 바라보는 눈빛이라는 점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 제가 전달한 해부학적 지식과 심리적 조언들이 여러분의 침실을 조금 더 따뜻하고 풍요롭게 만드는 작은 불씨가 되기를 바랍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성생활은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오늘 밤에는 부끄러움을 잠시 내려놓고 서로에게 따뜻한 손길과 솔직한 대화를 건네보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에 늘 사랑과 건강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